안녕하세요. 에듀윌 전산세무 2급을 맡고 있는 박진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6월 3일 시행되는 전산세무 2급 108회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기에 앞서서 이전 회차인 107회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출제 예상 문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회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재무회계 2점 배점의 5문제 출제가 되었죠. 모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말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상난이도 문제 2번이었어요. 자기주식 회계처리 관련된 문제에 상난이도는 실제 시험장에서 풀기 어렵죠. 출제 요원이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틀리는 게 당연한 그런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중난이도는 함정이 있는 문제이지만 실수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하난이도는 전산회계 1급 수준의, 즉 딱 보자마자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 취득 원가 쉬웠고요. 2번 문제 어려웠고, 3번 문제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익 관련된 문제에 회계처리 난이도가 약간 있었어요. 충당부채 말문제, 과거 기출문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딱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문제에 5번 유형자산 처분 손익 관련된 문제, 여기도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원가 회계 2점 배점의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0점이고 말문제가 3문제, 계산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 회계는 다 거의 쉽게 출제가 되었죠. 문제 10번 보조 부문 원가를 최저 부문에 배분하는 계산 문제, 단계의 배분법에 의한 계산 문제가 좀 시간이 걸렸고요. 나머지는 쉽게 나왔습니다. 6번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관련된 문제, 7번은 빈출 문제죠. 원가의 분류,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문제. 8번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9번 직접 노무원가 계산, 원가의 흐름에서 직접 노무원가 계산 문제,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세법 문제 2점 배점의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 10점이고 부가가치세법이 3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접대비 관련된 문제는 아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전산세무 1급에서는 출제될 만한 난이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난이도 중 12번은 매출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 중 13번은 부가가치세법 의제 매입세 공제 관련된 문제 난이도 중 14번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관련된 문제 계산 문제의 난이도 중, 이거는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세법 관련된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재무회계도 어려운 게 1문제, 중이 2문제, 하가 2문제, 원가회계는 다소 쉬웠고요. 세법이 중 또는 상, 세법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 이론시험 출제 경향, 말 문제가 11문제, 계산 문제가 4문제, 보통 7대3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전 회차인 105회, 106회도 동일한 비율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보통 세법은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원가는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8회도 그렇게 출제가 되겠죠. 밑에 난이도, 상 난이도가 1문제 또는 2문제인데 여기는 2문제가 나왔어요. 난이도 중은 7문제, 난이도 하는 6문제 이렇게 108회도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중에 원가의 분류 또
관련된 문제가 연속 3회 출제가 되었죠. 원가 흐름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과거 기출문제 중에 빈줄 유형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8회, 다가오는 108회 시험은 2023년 개정세법이 반영되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세법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107회 세법 1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이 3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예요. 그 전 회차는 반대죠. 부가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05회는 부가세법이 3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그러면 다가오는 108회 시험 문제는 세법에서 부가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3문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출 유형을 보시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고자산, 유가증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본까지고 원가회계 빈출 유형은 원가의 분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도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 부문비의 배분 방법,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 빈출 유형입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 빈출 유형은 영세율 제도,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과세 표준, 간이 과세자 여기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여기가 빈출 유형인데 앞으로는 특별 세액공제도 자주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7회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문제에 3점 배점의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외상 매출금의 횟수 쉽게 나왔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난이도 중이 됩니다. 배당 회계 처리, 외화, 외상 매출금의 회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 회계 처리가 나왔네요. 일반 전표 입력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실무시험도 과거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출문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 풀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하시는 게 고득점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실무시험 빈출 유형은 수익과 비용, 단기 매매 증권, 채권과 채무, 외화 거래, 원천 징수, 유형 자산, 퇴직 연금, 자본 회계 처리가 됩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3점 배점의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 15점. 2번과 4번은 난이도 하, 1번, 3번, 5번은 난이도 중이 됩니다. 1번 토지의 중개 수료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매입세 불공제, 매입 유형 5480이 됩니다. 제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면 매출 유형 22 현과, 제품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매출 유형은 11 과세, 해외 직수출이면 16 수출, 임차료, 건물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매입 유형은 50일 과세가 되겠죠. 10일 과세, 50일 과세 3회 연속 출제가 되었는데 108회에서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 유형이죠. 다시 한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실무, 시험 문제, 빈출 유형을 보시면 10일 과세, 14 검별, 50일 과세, 54 불공, 57 카과가 됩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 6점 배점의 한 문제, 또 부속 서류 작성 4점 배점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에 가산세 있는 거 6점 100점이고 부분 점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부속 서류 중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08회에서는 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하고 전자 신고하는 문제 있죠. 2점 100점짜리 한 문제에 출제가 매우 높게 예상이 되고요. 107회에는 안 나왔지만 106회까지 6회 계속 출제가 되었으므로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108회 안 나온다? 아니에요. 108회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빈출 문제 유형을 보시면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보통 5점에서 6점, 부가치세 신고서 전자 마감 문제 2점 100점, 수출 실적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3점에서 4점으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 4번은 결산 3점 100점의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100점은 15점, 수동 결산이 3문제 60%, 자동 결산이 2문제 40% 출제가 되었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난이도 다 중이고요. 1번은 장기성 예금의 유동성 대체 투자자산인 장기성 예금이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기말 채무 상태표에서 더 이상 투자자산으로 표시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대변에 장기성 예금 하시고 차변에 당좌자산인 정기 예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문제 난이도 중이었죠. 미수 수익, 현금과 부족, 문제 4번 매출원가, 기말 재고자산을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해당 칸에 잘 입력하면 되는 문제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발생 및 이연, 외화 채권과 외화 채무의 평가,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 유가증권의 평가, 유동성 대체, 이것보다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에 관련된 문제, 부가치세 계정의 정리,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법인세 비용 관련된 문제가 빈출 유형이 됩니다. 문제 5번 원천 징수 10점 100점의 한 문제, 5점 100점의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는 10점 100점으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107회부터는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관련된 회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바뀐 방법으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107회 연말정산 문제 반드시 풀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1번 급여 자료 입력 메뉴와 원천징수 이행 상향신고서 작성 문제 빈출 유형이죠. 보시면 빈출 문제 볼게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향신고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 특히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7회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했으니까 108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PC화면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08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특강 수강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하여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푼다고 해서 시험 합격이 어려워요?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0회분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 출제 예상 문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대손 회계, 재고 자산 중에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 유가증권, 특히 매도 가능증권 관련된 회계 처리, 유형 자산 중에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무형자산, 인식요건과 무형자산 종류, 상각 관련된 말문제, 사채와 관련된 문제, 자본의 분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 항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익, 비용, 인신요건, 특히 수익, 인신요건에 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회계 변경도 이번 회차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예상 문제 볼게요. 재무제표 작성 표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손회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구하는 문제, 재고자산, 물가가 상승했을 때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들 간에 비교하는 문제, 유가증권 중에 매도, 가능증권, 처분손익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관련된 말문제, 감가상각 방법에 관련된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말문제, 사채와 관련된 문제, 자본 관련된 문제, 자본의 분류 관련된 문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관련된 문제에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출제 예상 유형을 볼게요. 원가의 분류 매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가 자주 출제가 되죠. 107회, 106회 나왔으니까 108회는 제조원가 3요소 원가의 분류 종합문제,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말문제에 출제가 예상됩니다.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는 매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원가 배분 기준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중에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하는 말문제에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관련된 문제에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 선익손익법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 또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공손품 관련된 말문제 또는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계산하는 문제, 원가 계산 전반적인 종합 문제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제조 원가 관련된 문제에 원가의 분류죠. 제조 원가, 원가 흐름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구하는 계산 문제, 원가 배분 기준,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비교 문제,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계산 문제, 배부 차이 구하는 문제에 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것은 출제 예상 문제 중에 조금 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음영 처리한 겁니다. 공손은 정상 공손 수량, 비정상 공손 수량 계산 문제에 원가 계산 관련된 종합 문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법은 출제 예상 유형이 사업자 등록, 간주 공급, 영세율 제도, 여기는 빈출 유형이죠. 세금 계산서 관련된 문제, 특히 수정 세금 계산서 문제에 공급 시기 밑에 공급 시기보다는 여기는 빈출 유형이고요.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 불공제 사유 이것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106회, 107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8회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말 문제, 간주 공급 관련된 문제, 영세율 제도,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와 발급 절차 관련된 문제, 불공제 매입세액 관련된 문제, 간이 과세자 관련된 문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이론시험 출제 예상 문제, 이자 소득, 사업 소득 여기가 중요하죠. 기타 소득, 확정 신고, 의무의 면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세공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이자 소득은 수입시기, 사업소득 중에 주택, 임대소득이 실제 실무상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 예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소득 중에 과세 방법 또는 필요 경비율 이것도 꼼꼼히 보시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해야 하는 자 또는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자 구분하는 문제,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특별세공제 뭐가 있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또 공제 적용률 관련된 문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시험 대비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출제 예상 문제는 제조 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죠. 매회 출제가 되다가 106회, 107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8회 출제가 예상됩니다. 원천 징수는 예수금, 선납세금 둘 다 중요하고요. 예수금은 급여 회계 처리,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우리 회사가 떼어서 갖고 있다. 뗀 금액이 예수금이 되는 거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뭐다? 그렇죠. 선납세금이 되는 겁니다. 대손회계, 재고자산 중에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이 본래 의도한 용도 이외에 타 목적으로 사라진 경우 없어진 재고자산 대변에 적용 8번 거는 문제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또는 취득 관련된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관련된 문제에 퇴직연금 문제도 출제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교하는 문제에 즉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단기 비용 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처리하는 거 회계 처리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본은 신주 발행 증장,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회계 처리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시험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출제 예상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생산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거 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거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고 영업부 직원의 간식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회계 처리,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바로 선납세금이 되는 거죠. 대손 회계 처리, 타계정 대체, 매도 가로증권 처분 관련된 회계 처리, 유형자산 취득 중에 정부 보조금 받는 내용,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했을 때 회계 처리, 신주 발행 밑에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회계 처리, 신주 발행 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선 상기하는 거 아시죠? 자기주식 처분 회계 처리에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기하는 거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출제 예상 유형은 11과세, 12영세, 14건별, 17카과, 51과세, 53면세, 54불공, 55수입,
57 카, 60일 현과가 됩니다. 10일 과세와 50일 과세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특히 중요해요. 여기 이 세 가지 특히 중요합니다. 10일 과세는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가 되는 거죠.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 등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면 12영세,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일 때 14건별,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 결제했을 때 17카, 50일 과세는 과세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 그때가 50일 과세가 되는 거죠. 53 면세, 면세 품목 매입하고 계산서 발급받은 거래에 54 불공, 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 매입세 불공제 사유일 때, 접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 등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5 수입,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래, 수입하고 세관창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면 55 수입, 과세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서 카드 결제했을 때 57 카과, 6일 현과는 과세 매입이면서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을 때 60일 현과가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 신고서 작성 문제에 6점, 전자 마감 신고하는 거 2점, 부소명세서 2점 이렇게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는 부분 점수 있는 거고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전자 마감하는 거 2점 배점. 부속 명세서, 부속 서류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수출 실적 명세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가 자산 취득 명세서 중에 한 문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제사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확정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 반영하고 가산세 계산하는 문제에 전자신고 문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대손세 공제 받는 것만 입력하는 거죠. 또는 대손 변제 관련된 내용,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문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문제에 건물 등 감가상가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 문제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결산 문제 출제 예상 유형은 선급 비용, 중요한데 최근에 안 나왔죠. 미지급 비용,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 기말의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관련된 문제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유가증권 평가, 유동성 대체 이 문제에 또 나올 수 있죠. 워낙 자주 출제되는 빈출 유형입니다. 부가치세 계정 정리하는 문제에 사채, 매출원가 산정, 타 계정 대체 포함 15번까지는 수동 결산이고 18번, 19번, 22번은 자동 결산 출제 예상 문제가 됩니다. 매출원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선급비용, 1년분 보험료에 대해서 지급했을 때 보험료 처리했다. 기말 현재 차기 보험료는 단기 보험료가 아니죠. 대변의 보험료, 차변의 선급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2번 기말 현재 비용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 기말 외화 채권, 채무 평가하면서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는 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관련된 문제, 부가치세 계정 정리하는 문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대변의 자비, 납부세액은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채에 관련된 문제, 이자 지급하는 문제, 이자 비용 관련 문제, 매출원가 산정, 기말 재고 자산을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데 기말 재고에 더해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찾는 문제, 유형자산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사원 등록 또는 급여 자료 입력에서 5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10점, 여기는 매회 출제되죠. 여기는 출제 확률이 100%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정말 중요해요. 물론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탭 입력하는 거, 인적 공제 입력하는 거,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여기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2번 중요하죠. 3번은 매회 출제, 2번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원 등록하는 문제 잘 보셔야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중도 퇴사 관련된 문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107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반드시 풀고 108회 시험 대비하셔야 돼요. 2023년도 4월 시험부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입력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 이렇게 출제할 것 같습니다. 이론 중에 재무회계 이론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고자산, 유가증권, 유형자산 취득원가, 자본, 원가회계는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하는 문제, 제조 감정비 배부 차이, 선입 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또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계산 문제, 세법 이론은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3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부가세법은 세금 계산서, 간이과세자, 소득세법은 기타 소득, 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여기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실무시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 제조원가와 판관비, 원천징수 예수금, 급여 회계처리,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회계처리, 퇴직연금, 자본중 신주 발행 증자 여기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매일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10일 과세 14건별, 50일 과세 54 불고, 57 과가 정말 중요하고요. 부가치세 신고,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면서 가산세 구하는 문제, 전자 마감하는 문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문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결산은 선급비용, 외화채권, 채무평가, 부가치세 계정 정리, 1번, 2번, 3번은 수동결산, 4번, 5번은 자동결산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4번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5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원천징수는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문제, 여기는 중도퇴사자 작성 문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여기는 107회에 반드시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108회 시험 대비 출제 예상 특강이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